네, 이봉규 TV가 방송 좀 다양화를 위해서 음악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들 모셔놓고 이제 건강에 관한 이제 방송 정보도 여러분들 드리고요. 또 주식에 대한 거, 경제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전문가 모셔놓고 방송하는데 오늘도 여국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국성 대표는 이제 주식 종목 분석의 전문가입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뭐 2개 종목, 3개 종목을 추천했는데 여기 결과는 그동안에 방송 보신 걸 안 보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천한 게 네, 한일 단조입니다. 한일 단조죠. 네네. 한일 단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예, 그 추천한 시점하고 네. 이제 가격 시세가 이제 비슷한 정도로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네.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일 단조가 조금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좀 약세를 보이다가 지금 오늘 네. 북한군이 이제 최초로 교전을 했다 우크라이나 발표에 따라서 조금 더 오늘 이제 강세로 돌아서서 이렇게 그 이제 최초 추천했을 때하고 한일 단조는 이 보합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이 한일 단조를 이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네. 텐데요. 이 북한의 지금 이 핵시설을 지금 우리가 바로 선제 타격을 해야만 되고 지금 그것이 꼭 필요한 반드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제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김정은이 이 국지적인 도발을 하게 된다면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형태로 도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또 일각에서는 지금 오늘 그 미 대선이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우크라 쪽은 휴전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네. 자, 요것과 세것과 관련해서 왜 한일 단조, 특히 이 방산주들 그 중에서 특히 한일 단조를 주목해야 되는지를 좀 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먼저 이 트럼프가 이 당선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휴전으로 갈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발언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지배적인 전망이 네. 강한데 지금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왜 그것이 방산주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느냐면은 이 우크라 전쟁은 미국의 이익에 지금 전략적으로 절대적으로 부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산주 이슈가 이제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지금 러시아가 이 보도 나오는 대로 벌써 사상이 한 70만 명의 인명 살상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말이 70만 명이지 아무리 러시아라 하더라도 그 병력이 70만 명이 사상을 당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자, 거기다가 과연 인명만 그렇겠느냐. 그다음에 무기나 경제적인 그것도 엄청난 것이다. 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본다면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사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수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수양제가 전쟁에서 패하면서 패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나라가 이제 들어선 것이고 뭐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뭐 다수 사례들이 전쟁으로 이제 몰락하게 된다. 그런데 이 전쟁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 최초부터 무기를 갖다가 공급할 무기를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수위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것저것이 다 안 된다 하다가 조금씩 빗장을 풀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전쟁의 수위를 지금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러시아의 국력은 소모될 수가밖에 없다. 따라서 군사적으로는 이 군사적인 지투인 러시아가 이번 기회로 인해서 완전히 국력이 소진될 수가 있다. 미국이 그걸 또 노리는 거죠. 그것은 전략적인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한 명의 힘으로 그것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국익을 막아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방산주의에는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제 전쟁을 계속 지속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바른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북한을 동원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전체적인 이 국제적인 정세를 살펴본다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하고 나토가 그 국경을 맞댄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토가 또 개입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토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또 하나 보셔야 될 중요한 대목은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 중국의 대만 침략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것이 용인돼 버리면 그것은 중국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겠다는 결국은 대만도 우리가 먹으면 되겠구나. 러시아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먹는 것처럼 자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의지가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연합의
지원으로 그것이 분쇄가 된다면 중국도 대만 침략의 야욕을 접을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서도 이제 이 나토도 강력하게 이제 저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젤렌스키도 밝힌 것처럼 전선이 무너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상당히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북한까지 덤벼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미국으로서도 지금은 다급해진 상황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나토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 군사력이 지금 약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미국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급박하게 지금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차 대전 사례를 본다면은 히틀러가 침공하면서 뭐 그 이탈리 무솔리니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막 힘의 균형 공백을 상태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게 2차 전쟁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번 만약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중국도 역시 대만 침략을 동시에 노릴 수도 있다는 그런 계산이 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동도 대비해야 되고 대만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병력을 또는 무기를 집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는 없다. 자, 그런 관점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도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건 물론 이제 북한 파병이 있는 거지만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우크라이나전이 끝나고 나면 재건 사업에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재건 산업의 목이 돌아오는 거니까. 자, 거기다가 이제 이 최고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방산 무기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고 북러와의 밀착도 막을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우리의 필요성도 굉장히 크고 미국의 이해관계와 우리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필요성이 우리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근 그 한일 단조가 약세를 보인 이유가 대통령실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밝혔지 않습니까? 직접 무기를 공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그것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우리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어떤 명분 쌓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미국과 나토 외에는 개입된 국가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파견된 북한 빼고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 한국이 막 적극적으로 무기를 공격한다면 대한민국 너가 왜 우리 전쟁에 나서느냐, 무슨 이유로 나서느냐, 전 세계가 가만히 집주 당사자인 나토나 미국 빼고는 다 가만히 있는데 너가 왜 우리 전쟁에 나서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로서는 이 G2인 군사적으로 G2인 러시아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대통령실에서는 단계별로 개입을 한다. 그것은 결국은 이제 명분 찾기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설명하시기 전에. 네. 이제 조금 설명 계속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러니까 한일 단조를 계속 사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건 매수 추천을. 이제 그 뭡니까 회원들한테 네네. 여국성 회원이 있잖아요. 네네. 회원들한테 하고 추천하는 거고 네네. 이봉규 TV에 나와서 방송하는 거고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아니 우리 이봉규 TV 또 잘못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죠? 회원한테는 네. 고급 정보를 주고. 근데 네. 이제 고급 정보를 주고 이것은 아니겠지만 네. 이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원들한테 매일 아침에 제가 이제 장 시작 전에 이런 이 분석 내용들을 매일 아침에 실시간으로 전해주고 문자로 전해주고 특히 또 이제 최근 어제 아랫게 한일 단조가 좀 많이 내렸었거든요. 네. 아침에 한 10% 정도가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회원들한테는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락하고 있으니 매도하지 말고 홀딩하십시오라는 이제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하는데 그 결과치는 이제 종가는 이제 거의 뭐 3%까지 이제 하락폭이 낙폭이 3%로 줄었다가 이제 종가가 한 5% 6%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오늘 또 플러스 그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오늘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안내를 실시간으로 못 받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뭐 어떤 종목이 10%씩 이렇게 하락하거나 5%씩 뭐 7%씩 하락하면 겁나지 않겠습니까? 네.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는 매일 아침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한인 단조에 대해서 브리핑을 매일 보내주고 있고 급등이나 급락이 있을 때는 거의 실시간으로 원인을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응하기가 분석하다가 매도 사인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군요. 다음 종목에 대한 매수 추천도 드리고 이 한일 단조를 또 매도할 때는 매도 추천도 드리고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나오는 것과 이제 다른 내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차가 있군요.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있고 그다음에 매도 사인이 특히 중요할 텐데 거기에는 이 시차가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매수할 때 조금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가 있고, 그다음에 팔 때도 좀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점이 있고, 이 방송 같은 경우는 지난 방송을 한 지가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한 며칠,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우리 회원들한테 매일 이 문자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차이가 많을 것이다. 그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회원 가입은 요 밑에 나와 있는 이 계좌로 이제 월 회비가 50만 원이거든요. 이 입금하시고 나서 이제 그 입금했다고 입금자 성명을 문자로 이름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회원 가입 등록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매일 이제 문자로 안내를 이제 매수 추천, 매도 사인 드리고 보유 종목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 정말 이제 우리가 무기를 공급하게 될 필연성,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또 하나 이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면요, 바로 이 1차적인 무기 공급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처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고 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북한이 파병이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그 1차적인 공급으로 끝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파병의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전문가들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의 추가적으로 공급이 이제 파병이 될 거로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1차적으로 먼저 무기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냈을 때 우리가 명분도 얻는 것이고, 그걸 보냈을 때 만약에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대응 공격용 무기까지 공급할 수 있으니 북한과 러시아도 추가 파병에는 발목이 잡힐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의 이 파병 이제 무기 공급은 절대적이고 필연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한 가지 아까 제가 이제 북한에서 국지적으로 도발을 하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도발을 할 것이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어떤 형태가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느냐면은, 과거처럼 뭐 천안함 폭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연평도 폭격이라든지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그런 식의 도발은 지양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먼저 이 국지적인 도발을 할 배경부터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대로 이 북한군이 거의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상당히 지금 이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냥 뭐 총알바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무기까지 많이 풍부하게 탄약이 공급돼 버린다면은 북한군은 거의 괴멸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거기다가 포로들까지 심리전을 나오면,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으로서는 그것만은 막고 싶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을 것인데, 그것을 막는 것은 결국은 이 국내에서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달리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발은 그런 형태로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로 북한 사단이 어쨌든 간에 10,000명이 넘게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 파병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고, 자, 그리고 더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벌써 지금 북한의 포탄이 1,000만 발이 지금 넘게 이렇게 러시아로 넘어갔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이 1,000만 발이지 우리 비축량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00만 발이라는 거, 북한 무기를 다 그냥 쓸어 담았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북한이 곳간이 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직접 이 군사 포병 부대를 동원해서 연평도를 포격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이냐면은, 딱 이 벼랑 끝 전술로 남한에서 갈등 생기기 좋게,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삼척의 LNG 기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데다가 드론 같은 형태로 북한에서 포를 쏘면은, 그런 포를 쐈다는 것은 다 대포병 레이더나 이런 데 다 잡혀서 그게 결과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드론을 살짝 띄워가지고 드론 같은 데다가 폭격을 실어서 LNG 기지 같은 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타격을 해버리면 그 폭발력이 엄청나게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 드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사고인지 북한의 공격인지가 애매모호하는데, 국민들은 심증적으로는 이것이 북한의 공격이라고 짐작은 하지만, 북한에서는 NCND를 딱 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버리면, 노코멘트 해버리면 그냥 남한 내 우리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만 이제 혼란이 야기되고, 이제 각종 여론이 민주당의 여론하고 달리 또 조성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 형태의 도발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연평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반격을 해서 때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때릴 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곳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우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맞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국제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어제 아닌가 이렇게 뉴스 나왔는데,
이 천광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이저로 쏘아가지고 드론 같은 무인 비행체를 이 격추시키는 건데 한 번 쏘는데 2,000원씩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갖다가 이제 2,000원이요? 2,000원입니다. 한 번 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그 싼 거죠. 엄청 싸네. 싼 거고. 2,000원이면 엄청나게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효율적인 무기입니다. 그게. 그 2,000원밖에 안 돼. 미사일 한 방 쏘면 몇 억씩 날아가는데. 근데 그거는 2,000원밖에 맞습니다. 안 돼. 그 북한의 200만 원도 아니고 2,000원이야? 북한의 허접한 오물풍선이나 허접한 드론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격추하려고 미사일 날리고 이러면 몇 억씩 낭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2,000원에 1회 비용에 2,000원인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실험 결과 테스트에서 3km 밖에 있는 그 드론 같은 이런 표적물들을 30개에 대해서 30번을 딱 발사해 가지고 전부 다 명중 격추시켰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명중률 100%라는 얘기입니다. 3km에서 3km에서 엄청나게 효율적인 무기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군이 12월 연내로 그 우리 서울 도심에 빌딩 GOP라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빌딩에 그 방공포대가 있는 이 빌딩 GOP부터 연내에 이걸 갖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자 이것을 꼭 도심 물론 순차적으로 나가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그 연내에 빌딩 GDP뿐만 아니라 이런 LNG 기지 같은 데도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배치를 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계 만드는 회사가 또 앞으로 그거는 이제 그것도 물론 방산주에 관련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제에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이 핵시설을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서론에서 이 핵시설을 먼저 선제 타격을 해야 되고 이번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요. 지금 이 북한은 핵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행군을 했지 않습니까? 자,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핵을 만들었는데 그 핵을 고난을 행군을 하면서 만드는 딱 단 한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절대 다른 것도 어떤 것도 없이 바로 적화 통일입니다. 적화 통일에 오로지 그 함목포를 보면서 자기들이 굶주리면서 이 핵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이 핵을 만들었다면은 핵을 이제 완성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 북한이 파병 대가로 이 재진입 탄두 핵미사일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하고 군사 위성 이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받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 방송을 했었는데 분석 방송을 드렸는데 그 바로 뒤에 나온 것이 북한이 그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술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찰 위성을 발사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ICBM 뭐 1,000km를 7,000km 고도로 발사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제 방송 뒤에 나온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군사 평론가든지 어떠한 뭐 언론이나 이 논설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심각성을 보도만 할 뿐이지 이게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깝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지금 이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이 오로지 적화 통일을 위해서 핵미사일을 완성했는데 이게 완전 완성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자기들이 그것을 그 굶주려 가면서 만들었다면 반드시 이제 완성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찾으려고 들 수밖에 없다. 반대급부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예는 좀 부적절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과거에 판검사 되는 뭐 고시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럼 반드시 그 대가를 찾으려고 드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정상국가지 않습니까? 정상국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핵을 가지고 뭐 위협을 한다든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자,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냐면은 국가라기보다는 사실은 범죄 집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슈퍼노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슈퍼노트가 뭐냐면 위조 달러. 정말 정교해가지고 제가 이제 은행원 출신이니까 외환 쪽에서 많이 일을 했었거든요. 정말로 정교해가지고 위패 간별기도 그냥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북한에서 만드는. 이런 위패를 만들고 그다음에 마약을 하고 밀매를 하고 거기다가 비트코인 탈취 이런 것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범죄 집단인데 이런 그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을 대변해서 이제 핵을 들었기 때문에 행동대장으로 나서게 되면 그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결정적으로 이 침해가 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난의 행군의 대가를 우리한테 요구하게 되면 우리는 싫든 좋든 지금 이것을 방치를 한다면 한일 단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핵시설을 우리가 왜 이걸 갖다 선제 타격해야 되냐면 이때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왜 지금 이걸 기회라고 말을 하냐면은 러시아도 지금은 자기들 국력이 다 소진돼서 어디 북한을 도와줄 상황이 못 되는 거고 북한은 거꾸로 지금 1,000만 발이나 되는 포탄을 러시아에다 지원을 하고 인력까지 지금
군사까지 다 파견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우리하고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절대적인 어떤 상황이 못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럴 때 우리가 핵시설을 파괴를 해서 없애버린다면은 정말 북한으로서는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핵시설을 그대로 다 뺏기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안보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핵을, 북한의 핵을 제거한 영웅으로 될 것이다. 과거에 이제 이 경향신문 창간 기념대담 특집에서 김대중 씨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이 전쟁할 의사도 없고 전쟁할 그 능력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전쟁할 능력이 없다면 북한이 왜 이런 핵을 만들고 했겠는지를 본다면 그 김대중 씨와 대비돼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 북한의 핵을 제거한 영웅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왜 이 한일 단죄와 관련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돼도 정지정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산주는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다음에 이 국지적인 도발은 이런 식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사태를 볼 때 우리 무기는 반드시, 지금 대통령실의 워딩이 나오니까 한일 단조가 약세를 띄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공급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자꾸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말 한마디 나오면 거기만 반응하는데,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주식인데, 우리 모기는 공급될 수밖에 없고 국지전은 이렇게 발생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울러서 이 기회에 핵시설을 타격해서 한일 단조하고 무슨 관계? 타격해서 이제 폭격을 해버리면 네. 당연히 그건 한반도 내에서 엄청난 그 안보 불안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방산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한일 단조냐? 그러니까 방산주가 이제 우리가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을 하면 북한이 가만히 어떻게 전면전은 못하더라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엄청난 안보 이슈가, 주식은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슈. 그 엄청난 안보 이슈가 그럼 방산주 전체가 뜬다? 전체가 뜨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일 단조는 완전히 아까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거의 대부분의 포탄을 다 생산한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거의 방산주의는 유일한 중소형주다. 이렇게 본다면 이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상승의 폭등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이것을 혼자서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안내를 받으면서 이 주식을 할 수 있도록 밑에 자막에 나오시는 대로 이 회원가입해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국성 대표였습니다. 그 참조, 전문가들의 참조를 하시되 이제 소중한 투자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